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주식이 왜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식이 생긴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노후 자금인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어떤 사업에 투자 기회가 있는데 10억을 투자를 하면 이게 내년에 절반의 확률로 30억이 되거나 아니면 절반의 확률로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투자하시나요?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기 강원랜드 다니시거나 아니면 토토를 좀 하신다.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코인을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데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 투자 기회는 날려야 되나요? 그러기 너무 아깝죠. 이게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50% 수익이 예상이 되는 투자인데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내가 10억은 투자를 못 하는데 10만 원은 투자한다. 그러면 10만 원씩 만 명 모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만 명이 돈을 모아서 10억 원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게 만약 30억이 되면 30만 원씩 나눠 가지고 한 푼도 받지 못하면 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네덜란드가 그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네덜란드는 이제 그 포르투갈이 이제 수입해온 어떤 그 향신료를 다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어떤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통합해 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스페인이랑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걸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무역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 시작은 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보니까 실제 향신료의 어떤 그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이제 떨어지니까 이 서로 추계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통합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정부의 고민거리의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 이제 무역업은 수익성이 정말 좋은 사업인 건 다 알고 있었지만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제 리스크도 큰 그런 사업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무역업이 무슨 리스크가 큰 사업이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배가 뜨고 나서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해적을 만나가지고 다 털리거나 아니면 뭐 풍파를 만나가지고 침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컸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걸 우리가 다 투자를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보자.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뭐 신분이 낮은 하녀나 뭐 외국인이나 이런 계층까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선진했던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배가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또. 왜냐면 이게 어쨌든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와서 받은 수익 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명세를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서류의 형태로 발급을 해서 주는데 그게 바로 주식의 기원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주식은 원래 종이 문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종이 주식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거의. 그리고 나서도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배가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당시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당시엔 돈이 없었는데 그때 투자했을 걸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의 욕구가 생기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거래소를 만들어줍니다. 증권 거래소.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인 이제 암스테르담 증권 거래소입니다. 궁금해하실까봐 그 첨가를 하면 이게 뭐 이 회사 그래서 잘 나갔냐? 정말 잘 나갔어요. 그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초기 투자자는 뭐 수익률이 80배에 달했다고 하고
어, 다양한 이제 무역로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시가총액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저희가 거래하는 주식의 가격 곱하기 이제 주식 발행된 주식의 수겠죠. 그래서 총 이제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그 현재 기업들과 그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가치로 보면 얘네가 7천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졌다고 해요. 아마 이제 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다 이러면은 7천조 원이 그러면 큰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다 합친 회사보다 몇 배가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제가 촬영할 당시에 뭐 250조, 300조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천조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예, 그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 한국에서도 이제 주식회사가 그러면 언제 생겼냐? 뭐 이때 생겼냐? 아니죠. 한참 뒤에 생겼습니다. 한참 뒤에 생겼는데 이게 언제냐면 그 대한제국 시기에 생겼고 최초의 주식회사의 이름은 한성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원래는 이제 민족 자본 주주들이 많았는데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일본인 주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조흥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신한은행이랑 이제 M&A를 하면서 이제 신한은행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그냥 상식으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디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한국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디냐? 신한은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한국에서 언제 만들어졌냐?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정말 가난했던 시기인데 거래소를 그 당시에 이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뉴스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첨부를 합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과 미 경제도정관 우두치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개소식을 소행했습니다. 이리하여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이 증권거래소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업무 규정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투자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내가 투자하는데 이걸 알면 무슨 도움이 되냐?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을 처음에 발행했을 때부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였어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투자는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보면 뭐 진짜 많아봐야 몇백만 원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실 필요 없는 개념이지만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보통 낮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렇게 낮췄죠. 원래 2,300만 원 하다가 지금 뭐 5만 원 이렇게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의 그 역사를 보면 원래부터 이 주식은 정말 리스크가 높고 수익성이 좋은 그런 투자처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자기의 어떤 투자 자산을 이제 운영을 할 때 몰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자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주식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원래 그 주식의 목적은 이 배가 떠나서 많은 수익을 내고 돌아와서 주는 배당이었어요. 거래소보다 배당이 먼저였으니까. 그러면 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그럼 배당이 많은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배당이 많은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뭐 올해 예상되는 배당 아니면 전에 배당을 많이 줬던 회사 보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하는데 미래에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당을 안 주고 있어도 재투자를 통해서 그 사업 수익을 늘리고 있어서 나중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있어도 이 사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앞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주식을 그럼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사업성, 이제 이 사업의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배당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미래 예측은 뭐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회사의 실적과 주식의 가치가 무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뭐 수급에 의해서 갑자기 막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꼭 기억을 하고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